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헤더의 터닝 페이지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선보이는 DMZ 랜선 영화관 다락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헤더의 터닝 페이지에서 영화 김군 속의 영상을 보신 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채널에서 영화 본편과 김군을 연출한 강상우 감독의 코멘터리는 잘 시청하셨나요? 유튜브에서 간단한 영화 소개뿐만 아니라 영화의 본편과 감독의 코멘터리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으니까 이번 3개월 동안 좋은 영화 많이 접해보시길 바랄게요. 올해 12년차를 맞이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2020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약 8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를 야외 상영, GV,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종합 플랫폼 DMZ 인더스트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함께하는 DMZ 랜선 영화관 다락은 다큐멘터리와 환자 즐거울 락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로 인간, 시간, 공간을 주제로 하는 세 편의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인간에 대한 영화인 김군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6월에는 시간에 대한 영화인 송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화 송환은 김동원 감독이 연출한 2003년 작품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썬댄스 영화제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 단어 비전향 장기수란 국가보안법, 방공법 또는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뒤에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를 뜻합니다. 1960년대를 전후해 풀려났다가 1975년에 재수감되어 평균 31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한 이들을 일컫기도 하죠. 이 비전형 장기수들은 시대에 따라 6.25 전쟁 당시에 빨치산 및 인민군 포로, 6.25 전쟁 이후 북에서 난파된 정치 공작원, 남한에서의 자생적 반체제 운동가 출신과 같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송환은 이런 비전형 장기수들이 약 30년간의 복역을 끝낸 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92년 봄, 이 영화를 연출한 김동원 감독은 우연히 가깝게 지내던 신부님의 부탁에 의해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비전형 장기수를 그가 살던 동네로 데려오는 일을 맡게 되고 김동원 감독은 방공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북파 공작원, 일명 간첩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렇게 어릴 적 TV에서 귀신 혹은 망태 할아버지만큼이나 무서운 사람들로 묘사되었던 이들과 대면하게 된 김동원 감독은 한 동네에 살며 이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다큐멘터리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전형 장기수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김일성 창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에게 이질감과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1962년 난파된 조창손이라는 비전형 장기수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를 손자처럼 대해주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다정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감독은 비전형 장기수들이 과거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수감자들을 각각 전형, 미전형으로 구분했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지금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반대되는 사상과 이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의 비전향이라는 단어로 이들을 부르고 있지만 과거엔 그저 이념을 바꾸었다라는 뜻의 전향, 아직 바꾸지 않았다라는 뜻의 미전향으로 그들을 구분했던 것이죠. 한 평이 채 되지도 않는 독방에서 가명 혹은 형 집행정지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 있던 그들에게 남한은 수감자가 전향을 선택할 시 석방과 결혼을 약속했고 많은 난파공작원들은 전향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동원 감독은 과거 전향을 선택했던 난파공작원들을 만나보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투옥되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약해진 비전향 장기수들은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되고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까이서 본 감독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돕기 위해 직접 북한으로 가 장기수들의 가족들을 취재해보려고 했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는 쉽게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기에 지로 이시마루라는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북한을 방문한 뒤 취재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시마루는 평양으로 가기 위해 북경으로 향하지만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그의 입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시마루는 장기수들의 가족들이 평양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이 식량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지방 형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입국 거부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7년간 탈북자들을 만나며 여러 차례 취재를 한 이시마루는 북한이 사회주의의 본래 목적과 이념을 잃어버렸으며 그곳엔 인간 중심 사회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사들은 김동원 감독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를 체포해갑니다. 형사들이 그를 체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전향 장기수들은 30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송화는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 혹은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비전향 장기수로 불리는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동원 감독은 무려 12년간 800시간 이상 비전향 장기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한 끝에 이 작품을 완성했죠. 그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송환을 제작했다기보다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화를 연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도 이 영화 본편을 보시면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송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동원 감독이 말한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김동원 감독의 2003년작 영화 송환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환을 연출한 김동원입니다. 꽤 긴 작품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학교를 은퇴하고 요새는 인터넷 바둑을 두면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바둑을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 들고 치매까지 예방된다니까요. 저는 올해 경로 우대증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었고 송환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곧 통일이 될 것 같았는데 요새 보듯 남북관계는 정말 변화무쌍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향민인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당신이 돌아가기 전엔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소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 송환 후속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편이 북에 가는데 성공한 비전향 장기수들 얘기라면 이번엔 송환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못 갈 것 같은 그 전향 장기수들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전향 장기수 얘기가 나오곤 했지만 고문에 못 이겨서 강제로 전향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6.15 선언에 비전향 장기수들만이 송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1차 송환 때는 못 가셨고 1차 송환 직후에 전향 취소 선언을 한 다음에 2차 송환 운동을 벌리곤 했죠. 2005년 노무현 정권 때는 송환이 거의 되는 듯 했지만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희망이 점점 사라졌고 재작년 판문점 선언에도 송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죠. 이 전향 장기수들은 평균 연세가 88이고 그나마 많은 분들이 병환 중이어서 아마 고향이나 가족을 못 보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편보단 어둡고 좀 절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제나 희망은 있기 마련이죠. 이 영화는 송환에서 등장한 김영식 씨가 주인공이 격이며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20년의 세월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럼 영화에 나올 몇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런 식물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 나와서 야, 이 식물이 얼마나 컸느냐, 꽃이 언제쯤이나 피었냐, 얼마나 버그러지냐, 그냥 맨날 저 안경 저거 돗배기 가지고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댕기고 밤에 잠이 안 와도 나와서 이제 그냥 또 이렇게 나무 밑에서 또 이제 다리 운동이라도 하고 그러면 그러고 또 들어가면 자고 난 너무도 좋아요. 그래. 아이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면 뭐 그냥 여기 있으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서 그런 걸 다 정말 생각 안 하고 정말 내 민족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아 이게 난 좀 딴 사람과 생각이 좀 이상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